조직은 다 그런 것이라며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는 부모 세대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환경에서 성장해온 청년 세대의 직장과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대졸 신입사원의 10명 중 3명이 1년 내 회사를 그만둔다는데요. 청년 퇴사자들을 보는 사회와 가족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퇴사한 청년들이 만든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블루밍 살롱. 이렇게 제가 마카롱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우와. 되게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있어서 들고 왔는데, 저희가 금천구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워크숍을 열었었는데 저희 활동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와. 위 커뮤니티는 오픈 살롱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무기력을 함께 이겨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등 삶의 주체가 내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으므로 이상을 수여합니다. 그냥 내가 힘든 것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도 같이 힘든 게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좀 지지해주면 좀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힘을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되게 활력을 많이 찾게 됐어요. 시작! 잘못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생각한 대로 다 잘 될 거야. 불안해 말고 너 자신을 믿어. 시작. 다 지나가. 요즘 젊은 것들은 끈기가 없다.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기성세대의 시선에 상처받은 청년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다시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뭉클해. 28살의 곽승희 씨는 4년 동안 3번의 취업과 퇴사를 반복한 프로 퇴사자입니다. 결코 자신이 잘못해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닌데도 잦은 퇴사로 인해 직장 부적응자로 낙인 찍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메일로 입고문이 드렸던 월간 퇴사 그냥 그걸로 이거 샘플로 할게요. 네. 그때 제가 입고 메일을 못 봐가지고요. 네. 다른 한부분으로. 요즘은 취업을 포기하고 네네. 1인 출판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퇴사는 3번이요. 건강이 너무 심하게 안 좋아져서 조직 문화가 저랑 너무 안 맞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퇴사를 했죠. 밥을 제때 못 먹고 잠을 잘 못 자고 항상 일에 둘러싸여 있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입사 1년 차 때 이러다 일찍 죽겠구나. 자신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 퇴사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월간 퇴사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퇴사는 실패가 아니며 직장 밖에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어떻게 좀 행복하신가요? 어떠나요? 엄청 행복하죠. 네, 저 너무 행복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밥 3끼 잘 먹고요. 목욕도 되게 자주 하고요. 일상생활이 되게 풍부하고 여유롭고 안정적이고. 예전엔 그런 것도 힘들었어요? 그렇죠.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몸보다 중요시 되는 건 일이었죠. 청년 퇴사가 보편화되면서 청년들은 스스로 퇴사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헬로, 웰컴.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안 읽었어. 자, 세팅 다 해놨네. 이 청년들은 말 많고 탈 많은 청년 퇴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팟캐스트를 운영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호시탐탐 퇴사 기회만 엿보고 있는 직장인 친호. 한 번의 퇴사를 거쳐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는 태태. 앞서 만난 대기업 퇴사자 김기영 씨는 퇴사 후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해 마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 조직 문화에 반기를 든 조기엽 씨가 팟캐스트 운영자들인데요. 네. 네. Let's go. 오늘도 저희는 네. 금요일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Yes. 우리 직장인 모두의 행복을 위해 네.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천만 직장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직장인을 위한 전문 공감 방송 직장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됐고요. 자, 마통 가겠습니다. 아무도 청년들의 직장 생활과 퇴사에 관심을 갖지 않자 청년들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 기업 문화를 바꿔보자며 직장인의 난이라는 제목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했다는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초대받은 출연자 역시 퇴사 후 청년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는 청년인데요. 청년 퇴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퇴사자들이나 뭐 이렇게 직장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올해 저희 상담소에서 통계 작업을 하면서 어떤 단어들이 가장 우리 2030을 힘들게 했나 좀 뽑아봤어요. 네. 근데 1위가 뒤처짐, 2위가 자기 혐오였습니다. 너무 슬프다. 자기 혐오. 네.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직까지 많은 한국 사회 직장인들이 그렇게 핏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퇴사나 이런 문제들을 보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라는 자기 혐오가 많고, 그리고 퇴사해서 쉬고 있는 동안 친구들이 계속 직장 생활하는 걸 보면서 나만 뒤처지고 있다. 그죠, 대표님. 지금 그럼 제가 잘못한 게 아니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손 좀 잡아주이소. 대기업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한 조기엽 씨는 요즘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작은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이름도 없는 회사에 다닌다고 하지만 이 회사야말로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직장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근무 환경이 되게 자유롭고요. 그리고 뭔가 이쁘잖아요. 건물들이 내부 인테리어 이쁘고, 그다음에 좀 이따 저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저희 어떻게 일해야 되는 룰이 있어요. 룰이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의견을 낼 때는 대안이 있는 토론을 하자. 그리고 맥락을 설명하자라는 게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사장은 물론 전 직원이 소통하는 사내 메신저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이제 그날에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근태 관련된 거를 전부 공유하는 채널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휴가를 쓰시는 분들, 아니면 지각 하시는 분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인사적으로 통제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서로 공유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보면은 누가 어제 생일 안 챙겨서 삐져가지고 지각한다, 장난식으로도 쓰고, 예. 대표님도 자기 일정이 있으시면 다 여기다 공유하고, 예. 회의가 있어서 지하 1층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흔한 부장 대리 같은 직급도 없고 상사 눈치 보며 이유 없이 하는 야근도 없습니다. 맡은 일만 다 하면 최대 2주간의 휴가도 언제든 갈 수 있다는데요.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 퇴사율이 적고 회사는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편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회사에서 떠들고 이래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나요? 네, 너무 막 그냥 방해만 되지 않으면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서로가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 약간 벽 자체도 없었고 파티션도 없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파티션이라는 게 있네요. 심지어 우리 대표님도 파티션이나 방을 따로 두시지 않고 그냥 저희랑 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자연스럽게 회사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공유받는 것 같아 좋아요. 오후 4시가 되자 동료 직원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 직원은 아침에 아이와 함께 출근해 회사 근처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하원하면 데리고 와 아이와 함께 퇴근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대신에 워킹맘의 힘든 육아를 전 직원이 함께 해결하고 있는 셈입니다. 직장에 애기 데리고 와도 이렇게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뭐라 안 그러세요? 네.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직원 복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 활용하지도 못하는 방대한 복지보다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 복지를 운영하고 있는 작은 기업의 복지가 오히려 더 실속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빨대 더 도윤이 거. 우리 집에 빨대 빨대 있어? 근데 필요 없어? 가져가도 되나? 관망하는 거예요. 두들. 자주 오나요? 네. 출근하기 전, 퇴근하기 한 1시간쯤 전에 와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아무래도 오후쯤 되면 되게 사람들이 일하다가 지치는데 도윤이 오면 다시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고 좀 그러더라고요. 인기가 좋네. 네. 좀 또 애가 또 귀엽고 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찌됐건 저희도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잘 내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각 그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되 스스로 일을 끌고 나갈 수 있고 그 일에 대한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발판이 되어줘야 되고 그분들이 향후에 어떤 커리어로 자기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알면서 거기에 맞는 비전을 회사가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분들이 오랫동안 남아서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름만 대면 와 하는 대기업에 입사한 지 닷새 만에 퇴사를 결심하고 5년 만에 퇴사를 실행했다는 이슬기 씨. 집 밖에 나가면 왠지 더 돈도 많이 쓸 것 같고 걱정도 되는데 무료로 또는 굉장히 저렴한 돈으로 즐길 거리가 주변에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놀라웠고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 미술관뿐만 아니라 삼청동이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회사에 평일 낮에 앉아 있을 때 꿈꾸던 여유였어요. 근데 그게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들, 평소에 회사에 있을 때는 뭐 주말이라던가 사람들이 많을 때 누려야 하기 때문에 비싸게 지불해야 했던 것들이 평일에는 무료인 게 많아요. 의외로 무료거나 굉장히 반에 반값이거나. 직장은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라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세상의 충고를 거부하고 회사 밖으로 나온 후에야 비로소 삶이 보였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가는 게 회사에 있으면 더 잘 느껴져요. 지금 기존에 있던 서비스도 바뀔 거고 지금 기존에 일하던 그런 사람들도 바뀌어야 할 거고 그러면 나는 내 자리는 그때 그대로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집을 짓듯 삶을 건축하자는 의미로 액션 건축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낸 이슬기 씨. 액션 건축가 이슬기 씨는 36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12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지난해는 직장 생활에 지친 청년들과 함께 마음속에 간직했던 꿈을 하나씩 달성해가는 무중력 실험실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저의 가능성을 굉장히 작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건 어떠한 평범한 사람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 교육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만들까? 늘 고민하는 게 요새 제 일인 것 같아요. 이 퇴사에 관련해서 액션 건축가 이슬기 씨의 업무 중 대표적인 것은 강의인데요.
퇴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행복한 퇴사법과 퇴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입사 후 1년 이내 퇴사는 위험하다며 5년간 철저하게 준비한 후 퇴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년차 때 정말 매일 울었고 매일 변기통 잡고 토했고 진짜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고 퇴사를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자유가 생길 것 같았고 근데 회사를 다니면 영혼을 파는 것 같고 슬프고 계속 저울질을 했죠. 나 이렇게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계속 다녀야 되나?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나를 만나기 전에 퇴사는 너한테 뭐였어? 탈출구? 이런 대답 원하지 않았어요. 회사가 싫어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조금은 살고 싶은 삶을 향해 다가간다는 느낌 또는 내가 내 삶의 그래도 지금은 주인이라는 느낌 때문에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해봤다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청년 퇴사는 자유로운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이슬기 씨는 퇴사 후 삶의 질은 자신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퇴사가 막연하게 뭐 무섭다, 무겁다, 나쁜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정거장, 내가 가는 여행의 하나의 뭐 쉼표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엄마 완전 삐딱하잖아. 눈이 삐 떨어졌어? 눈이 삐 떨어졌어? 이러다가 정말 힘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제가 안 하면 제가 큰 돈이니까. 한 30만 원 받는 게 한두 달만 있으면 가겠지. 형식 필요 없어요. 몇 10년 뒤에는 수많은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는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르기만 하면 회계를 제외하고 무슨 일이든지 깔끔히 잘 해결하는 맞는 일꾼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학교 교장이 되고 싶어요. 혹은 행복마을 이장님.